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초반전을 지나서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원희룡과 한동훈입니다. 원희룡에 대해서 윤심도 좀 실려 있고, 원희룡에 대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 그리고 많은 현역 의원들의 지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원희룡의 지지율이 빨리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한동훈의 지지율이 움직이지 않을까, 한동훈의 높은 지지율이 꺾이지 않을까, 많은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또 많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과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이렇게 4명인데 결국은 한동훈과 원희룡의 대결이 되지 않겠느냐. 1차 투표에서 과반 획득을 하지 못하면 한동훈이 자연스럽게 이제 양자 대결로 가지 않겠느냐. 결선 투표에서는 1차 투표는 23일, 결선 투표는 28일입니다. 결선 투표로 갈 것이냐.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서 충남 도지사, 대전시장, 대구시장 비롯해서 경북도지사까지 한동훈은 만나주지 않고 한동훈을 왕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한동훈의 지지율은 꺾이지 않을까? 오히려 오르고 있을까? 원희룡의 지지율이 많이 오르긴 한데 한동훈과 대결할 수 없는, 아직은 여기에 머무르고 있을까? 많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원인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홍준표입니다. 홍준표. 총선 이후에 한동훈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공격을 해온 것이 홍준표고, 지금 시장이나 도지사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례 없이 이 국민의힘 이 전당대회에 개입을 해서 한동훈을 왕따시키고 있습니다. 그 앞장을 쓰고 있는 게 홍준표입니다. 홍준표가 이렇게 윤심을 대변하는 것처럼 계속 한동훈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희룡도 출마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이 홍준표를 찾아가서 서로 끌어안고 한동훈 공격에 이 궤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와 원희룡이 한 몸이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원희룡도 홍준표가 그동안 주장해온 한동훈은 안 된다, 초짜다, 아직 정치적으로 미숙하다, 이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당정 갈등이 일어난다, 이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탄핵까지 위험하다, 배신자다, 이 홍준표가 계속 이야기하던 겁니다. 이걸 원희룡이 계속 이렇게 스피커를 크게 했는데 이게 왜 먹혀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때문입니다. 홍준표. 그러니까 지금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거나 많은 당원들 입장에서 보거나 이게 한동훈이냐 원희룡이냐, 이게 좀 팽팽하게 대결이 있고,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든 원희룡이 당대표가 되든 한 사람이 되고 또 한 사람은 견제 세력으로 남아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는 이 양축이 되어야 한다. 108명의 국민의힘 똘똘 뭉치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한다. 지금 당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원희룡과 홍준표는 다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격이 먹혀들지 않고 한동훈의 지지율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희룡이 이 부분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원희룡이 홍준표와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원희룡이 홍준표를 만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원희룡이 홍준표를 만나지 않아도 홍준표는 갈 데가 없습니다. 원희룡 지지밖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나경원도 지지하고 원희룡도 지지하고,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걸 홍준표라고 하는, 홍준표 때문에 지금 원희룡이 헤매고 있다. 홍준표를 극복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원희룡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나경원과의 후보 단일화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조기 단일화가 필요한데 분위기를 몰아가기 위해서는 반한동훈의 상징 원희룡 이렇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게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철규를 비롯한 친윤 일부에서 나경원을 밀다가 이 원희룡으로 바뀌면서 나경원 배신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나경원도 이 기분이 안 좋아진 거죠. 거기에 이제 처음에는 나경원을 강압을 했습니다. 후보 단일화 조기하자. 나경원이 거기에 이제 반발을 하니까 지금은 또 달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 엇박자가 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홍준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 홍준표가 나경원도 지지하고 원희룡도 지지하고 이런 식이 된 겁니다. 홍준표는 이 반한동훈에 원희룡, 나경원 다 있는 것이 결선 투표로 가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한동훈의 지지율을 꺾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판단했는데 그게 착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서 오히려 이 초점이 흐려졌다. 반한동훈 상징이 흐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에 가도 지금 한동훈을 막을 수 있겠느냐. 조기 단일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홍준표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이 홍준표의 전략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한 외동한 원희룡의 실수였다. 착각이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홍준표와 원희룡, 홍준표는 일찍부터 한동훈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이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하고 겹칩니다. 거의 다가. 자, 정치 초짜다. 정치 미숙하다. 윤 대통령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어려워지니까 애매해지니까 홍준표가 윤 대통령은 어쩔 수 없고 한동훈은 초짜여서 안 된다. 안 먹혀드는 겁니다. 이 논리적인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 다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모두 겹치는 것입니다. 이 안 먹혀드는 것이죠. 총선 패배, 지금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총선 패배 이야기를 합니다. 원희룡이 오늘 또 이 김태훈 충남지사를 만나러 갔는데 이 총선 패배도 같이 겹치는 겁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공격이 조금 그래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 한동훈이 왜 윤 대통령과의 이 갈등이 있었다면 이걸 왜 적극적으로 풀지 않느냐. 그걸 이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이 왜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 이걸로 지금 공격하는. 이것 하나 좀 먹혀들까? 다른 건 하나도 먹혀들지를 않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거의 다 겹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전부 당원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홍준표는 한동훈을 공격하면서 거의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거의 폐악질식으로 한동훈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걸 원희룡이 거의 좀 답습한 부분이 소위 한동훈 배신자 탄핵 이 공격이었습니다.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게 과연 이런 공격이 원희룡에게는 도움이 되며 이게 윤 대통령에게는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원희룡이 자세가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이런 이제 태도까지 이 원희룡이 홍준표를 답습하면서 이 세 가지 실수를 한 겁니다. 한동훈을 공격하는 지점에 윤 대통령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나경원과의 후보 단일화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윤 대통령의 생각 또 홍준표의 생각, 그러니까 한 명보다는 처음부터 이 두 명이 나서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을 깎아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착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동훈의 지금 공격이, 한동훈에 대한 공격이 네거티브 인신 공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의 욕설이고 폐악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대부분의 당원들이 고개를 돌립니다. TKPK에 지금 권리당원 40%가 모여 있습니다. TKPK에서도 한동훈의 지지율이 내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원희룡이 바꿔야 합니다. 이 원희룡이 준비가 좀 덜 됐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이 경선 도중에 자기의 이 전략을 바꾼다라는 건 성공할 확률이 낮습니다. 그렇지만 바꾸지 않으면 이건 이렇게 가면 결선 투표로도 못 갑니다. 지금이라도 원희룡이 소위 홍준표로 상징되는 이 세 가지 착각을 극복하고 원희룡이 한동훈과 손잡고 이 당을 개혁하겠다.
당정관계를 개혁하겠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겠다. 한동훈도 충분한 자질이 있다. 그렇지만 이 원희룡이 조금 더 낫다. 이 개혁과 당정관계에서 조금 더 낫다. 이런 경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경원과도 단일화에 이 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경원은 지금 지난번에 김기현이 당선될 때부터 이 나경원은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와 굉장히 감정적으로도 지금 척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런 포지션이 나경원입니다. 원희룡이 거기에 맞춰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조금 더 지지율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지 않느냐, 이 공격 포인트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네거티브에 그치지 않고 당 개혁 발전 방향 이쪽으로 포인트를 옮겨야 원희룡의 정치도 살아나고, 그게 또 원희룡의 장점입니다. 원희룡이 그렇게 정치를 오래 해도 계속 개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원희룡의 외연 확장, 이런 강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원희룡이 지금 친윤 후보라는 여기에 얽매여 가지고 애매해진 겁니다. 뭐 확실한 친윤도 아니고 확실한 뭐 비윤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당원들에게 자기가 확실한 친윤이다라는 걸 주장을 하기에는 지금 뭐 현역 의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경원과의 단일화도 더 어려워지고 있고 꼬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희룡의 지금까지의 실패는 홍준표와 끌어안은 데 있습니다. 홍준표와 거리를 두고 원희룡 방식의 새로운 경선 전략을 세우고 이 공약을 내야 합니다. 한동훈과의 관계 설정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한동훈을 계속 때린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한동훈의 지지율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바꾸지 못하면 이번 전당대회는 이게 제대로 된 경쟁 한 번 없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원희룡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첫 출발은 홍준표로 상징되는 그 폐악질, 그 한동훈 공격, 그 다음에 이 구도 설정에서 실패, 이 부분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